저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인의 정령, 현재의 정서는 한국인의 외교랄지 정치를 결정하는 그 이성을 지배하는 그 전 단계의 정령, 데이비드 휴임이 말했던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기 때문에 도대체 현재 한국인의 정념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그런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항적 민족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주로 이것은 반일, 항일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인의 행사, 특히 8.15 광복이랄지 광복절, 그리고 3.1절 등은 전부 반일과 항일 민족주의에 대한 정념을 가다듬기 위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국제 각자 도생 치열해지는 외교 공방전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그리고 현재까지도 펼쳐졌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과연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정념이 정치적 판단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되씹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점은 유연한 글로벌 외교가 불가능해집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중간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것을 저는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일종의 실용적인 이러한 항일 민족주의적인 좌파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정념을 극복했다는 데 대해서 높게 저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특히 계엄 사태 이후에 발생하는 계엄 사태 이후 그리고 탄핵 이후에 일어나는 미국 정상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게 그리고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미국의 의심을 일정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만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득이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분란을 자주 일으키게 되면 미국이 불편하다 이거죠. 특히 미국이 중국을 세계 체제의 도전자로서 강하게 다스리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반일과 항일 민족주의만을 가지고 세계 체제의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즉 이것만을 고집해 갖고는 글로벌 유엔을 외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에게 대해서 유리한 국면만을 제공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과 반대의 입장에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EEJ에 중국의 EEJ에 이용당하는 그런 글로벌 외교를 실용적으로 유리한 국민을 꿀 수 있는 요소들을 반감시킨다. 그런 얘기죠. 즉 약점을 노출한다. 현재 인구가 주변국에 대해서 그런 대국들에 비해서 똑같이 작고 규모도 작고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수출에 정의가 오면은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규모와 덩치를 키우지 않고는 국제 미아로서 외로운 소국으로서 미래에 계속 역사를 전개시킬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서는 힘과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 대안은 한화연합과 같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즉 조선이 하나의 정치, 경제 하나의 연합블록으로 묶이는 길밖에
게 그 대안이었다.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경제 리더들 그리고 정치 리더들 속에서 조금씩 나오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일본을 방문한 그리고 일본에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부드럽게 취하고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구구파의 준동을 선동을 꺾을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도 기술이 투영된 그런 외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 여러분 관용과 포용, 톨레란스 그리고 초월적 하나연합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본을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엄청나게 다양한 외교적 카드와 그리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국제 지정학 변동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그런 덩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과 포용, 초월적 하나연합주의의 이념으로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보면은 시카라스 이념이 되겠습니다. 시카라스 이념. 여러분 보기에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것입니다. 좀 이따가 시카라스 이념에 대해서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은 시선과 의식의 혁신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아래쪽의 그림하고 위쪽의 그림이 화살표 방향이 다릅니다. 그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바로 이런 그림이 됩니다. 시선과 의식의 혁신,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그림을 키우면 먼저 아래쪽에서 위쪽을 올려다보는 여기에 러시아 국기가 있고 중국 국기가 있고 미국 국기가 있고 그리고 일본 국기가 있습니다. 산등성이 위에 있죠. 그리고 이 계곡을 지나는데 뭐랄까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림이 시선이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협곡 속에 전진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적들이죠.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항을 하고 있다. 이 저항적 민족주의를 제가 상징적으로 만들어내는 상징적으로 제가 그림을 한번 붙여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시선이 여기 보면은 시선과 의식의 혁신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의 시선은 현재 이러한 저항적 민족주의에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 저항적 민족주의로서 자기의 정령,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단히 경직된 외교를 해왔고 그리고 투쟁적 외교를 해왔습니다. 지금 한국인의 정서에 기본적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한쪽만 그런 식으로 몰아치니까 다른 쪽에 외교를 하는데 빈틈이 숭숭 뚫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고 있죠. 화살표가. 그리고 여기에 무슨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의 고조선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림.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여기 보면 어떤 목사님인데 오늘 하나님 이게 신의 경지에서 마치 신이 마치 성경의 얘기를 옛날에 영화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바울이랄지 그리고 어떤 예언자들이 이렇게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떤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신의 계시를 느끼잖아요. 제가 그렇게 신을 막 믿는 그런 능력론자는 아닌데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얼굴이 인자하게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그림으로서 이것이 바로 관용과 포용의 시선인 것입니다. 이것은 초월적 시선이죠. 아까 제가 말한 것이 이 현실적인 그 약자의 저항적 민족주의의 어떤 우울함과 분노와 한의 시선이라면 이것은 너그럽고 포용적이며 여유있고 가진 자 그리고 내면의 어떤 영적 힘이 충만한 자의 시선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한눈에 편안한 웃는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뭘로써 알 수가 있냐?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는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진 겁니다. 여기는 이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보면 윤영석 평강지구에서 2000년 전에 쓰다가 버려가지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최근에 발굴된
청동 빠클인데요. 이게 보면은 당군 신화에 나오는 모든 토템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호랑이, 곰, 그리고 여기 늑대, 유라시아 초원벨트에 있는 몽골과 투르크의 상징이 늑대입니다. 바로 여기 곰은 한국인의 상징이죠. 이게 뭐 당군 신화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미타투스의 상징, 신라 대릉원 무덤 속에서 발굴된 기마 인물형 토기로 지금 탱그릭한 당군을 이렇게 상징을 표시해가지고 이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시선을 일본과 이제 공유를 하면서 한국들의 자아에 대한 프라이드를 높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저항성과 배타성, 해방 이후에 일본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한국인이 이제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비타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한국인이 분리돼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1절과 같은 이런 저항적 민족주의 기념일을 만들고 8.15 광복절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과 배타성이라는 이러한 시선과 의식으로는 미래를 혁신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미래를 혁신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다른 그림으로 바로 여기 보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바로 아까 전에 그 시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십니다. 한민족이 있고 주변 다른 세계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이게 저항과 배타성의 민족주의적인 그림이라면은 이것은 항상 약자로서의 자기 프라이드를 가질 수 없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피와 눈물로 점철된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은 세계에 대한 어떤 지배적 의식을 투영할 수 없다. 세계를 리드하는 정서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세계를 리드하는 정서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여기 보면 종교, 이념, 그리고 기타 등등이라도 있죠. 등등은 인종도 포함되고 다양한 겁니다. 이런 미국이랄지 일본, 중국, 러시아를 모두 포용하고 자기의 시계와 정서의 프라드 안에 끌어안을 수 있는, 즉 관용과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주변에 이게 시라고 쓰이죠. 바로 이게 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인들이 어떤 세계로 갈 수 있느냐. 기존의 이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이 한의 미학, 감성적 민족주의, 그리고 과거에 매몰되는 이러한 우울하고 답답한 시선과 의식으로부터 동아시아 평화론, 민주주의, 그리고 카라 연합주의로 나가면 인해 가지고 초승화의 비약이 되는 것이고 확장적 역사주의가 만들어지고 미래의 지향, 전략적 합리성을 동반할 수 있는 이러한 의식과 세계관과 문화의식과 역사가 창출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파가 가지고 있는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이 정체성, 좌파가 가지고 있는 민족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이 정체성을 뭘로 융복합해서 통합해야 되느냐? 동아시아 평화론, 민주주의, 카라 연합주의를 일본과 함께 동시에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인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와 같이 바꿔낼 수 있는 것이며 시선이 아래쪽을 평화롭게 관용과 포용으로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부채꼴 해설 전략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패권 내에서의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잔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중국 패권 내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거는 러시아 패권. 이건 옛날 몽골 제국 시대가 이런 그림 비슷해, 이런 세계 체제에서 가요. 이런 시대. 근데 지금 현재는 미국이 해양 패권을 쥐고 있으면서 세계를 이게 크게 경략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의 그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역사를 돌파해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역사적 임무로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카라 연합주의가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카라 연합주의가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것이 바로 아사달 씨름대의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선뜻 봐서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 할 20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무의 장면이 무엇이냐? 바로 고구려 씨름의 그 모형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국인들이 이제 아사달 씨름대회라는 국가 행사를 치르면서 일본과 같이 이걸 공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유 문화주의 속에서 시야와 세계관을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사달 씨름대의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아사달 씨름대의 천장에 붙어 있는 일본의 신명조, 일본의 수모대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게 시 카라스라고 돼 있죠. 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카라스는 까마귀를 말하는데 그 삼조고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구조물을 여기 그리고 아래쪽에 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매달은 거죠. 이런 기념 구조물을 만들어서 아사달 씨름대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국가 행사로서 하는 게 하나연합의 중요한 국가 행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부유문화주의가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림에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둥근 조선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을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그 궁금한 시카라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시라는 무엇인가를 쳐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라는 무엇이냐? 우리 중고등학교 시간에, 국어 시간에 시에 대해서 국어 선생님께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인터넷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원시 종합 예술에서 옛날에 타장 같은 데 보면은 아프리카 토인들이 모여서 어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음강우가하고 막 그러죠. 그런 걸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원시 종합 예술에서 시는 분화되기 이전의 노래, 춤 등과 함께 존재했던 문학의 원형입니다. 이 원형이다, 시는. 인류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아프리카까지 모두 바로 문학의 원형이 시다 이 말이에요. 즉 인간 정신사상서의 원형이 시다 이런 얘기죠. 원시 종합예술은 무용, 음악, 노래, 연극 등이 통합되어 있던 고대의 제의 형태로 그러니까 아사달 씨름 대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아사달 씨름 대회, 일본 수모 비슷한 것들은 고구려 씨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들이 해야 된다. 일본을 수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속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하나연합의 세계관, 고대 고조선에 대한 공유된 영광 이런 거. 일본도 고조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종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부상도 조선에서 나왔지 하면서 일사조약 체결을 위해 자기의 비겁을 달래는 심지어 방어 기제를 작동시켰다 이거예요. 종교적 심리나 공동체의 경험을 참여하고 기원하는 주술적 기능을 수행했다. 원시 종합예술로서 시가 이 시가 발달하여 오늘날의 시가의 모태가 되었으며 문학이 발전하면서 어느 예술의 한 장르로 분화하였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왜 여기 시카라스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였는지 그리고 그 밑에 시라고 이게 연등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시라고 써서 이렇게 붙여서 건다 이런 얘기죠. 이 구조물을 이제 일본의 신명제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겁니다. 한국인적인 거예요. 왜? 이름도 시카라스. 그래서 시카라스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관용과 포용, 인류의 정신적, 사상적 어떤 문화의 원형이 바로 시이기 때문에 인류 공동의 문화의 시원적 원시 종합예술로서의 의미의 포용성, 그 시로서 다가선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이게 관용과 포용적인 거죠. 그 관용과 포용은 일본만을 포용하는 게 아니고 인류적 포용, 즉 굉장히 현대적 사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토도 작고 작은 나라지만은 그러니까 러시아랄지 중국이랄지 미국 이상의 버금가는 세상을 발견한 것이 바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이 시카라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아까쯤에 다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시가 종교와 이념과 모든 인종, 모든 기타 등등을 포괄적으로 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세계를 한국인들이 가졌을 때 아까 그림에서 보였던 바로 이와 같은 시상,
시선과 의식의 혁신이 이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세계를 리드하는 사상과 힘과 그 다음에 프라이드가 만들어지고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정리하면은 여기 보면은 영혼의 고속도로로서의 한국에서는 아사달 씨름대,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오스모대가 동시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전에 시카리스가 상징물이었으면 여기가 신명조가 오스모대에서는 일본 스모대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여기는 대통령이, 여기는 일본 천황이 나와서 개회사를 의미 있게 하면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한다. 그러면서 영혼의 고속도로 한일 간에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기본 카라 단일 통화가 되죠. 동동화폐입니다. 미국, 유럽으로 말하면 유로 같은 거예요. 유로화. 경제 고속도로. 경제를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체계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언어 문화의 고속도로. 한일 어문협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부터 상대방의 문화, 언어를 국어에 준하게끔 똑같이 배워가지고 상대방의 문화와 역사와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것들을 인식하고 알게 함으로 해서 동일성을 회복한다. 언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게 카라연합 헌법으로서 이렇게 한국, 일본, 조선이 하나의 카라연합 국기로서 통합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인 하나의 거대한 블록으로서 인구 2억의 블록이 국제 정치적인 힘을 조율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이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걸 좀 정리하면 여기 보면 카라연합 국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모티브는 고구려 고병벽화에는 씨름도, 이게 저는 수바키도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 스모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스모예요. 부딪혔을 때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보면은 그래서 카라연합에서 하는데 한국인들이 아사달 씨름된 이 수모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국인의 자존심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서, 근데 이게 고려 때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무신정변 이후에 조선에 와서 일부 성리학자들이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고려시대 무신정변의 도화선이 바로 홍군 우종 때 무신정변이 발생하면서 고려가 심 도탄에 빠지고 복잡해지잖아요. 그걸 단초를 제공했다 해가지고 이 수박기를 조선에 성리학자들이 중화사대주의에 물들었던 성리학자들이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구려 시험으로서 한국인들이 가져와서 해야 된다. 기념물로서. 국기로 만들어야 된다. 카라연합 국기로.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인들은 일본에게 뭘 주느냐 반대로 카라연합 애국가를 만들어서 줘야 돼요. 이게 보라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 이 뭐냐. 보라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 이거 카라연합, 송창식의 내 나라 내 계열을 카라연합 애국가로 제가 채택하는 게 좋다고 봐요. 동현대 이제 동력으로 바꿔서 일본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수용하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일본이 수용하고 한국은 수모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자존심의 균형이 맞잖아요. 서로 자존감의 균형이 맞아. 카라연합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수모를 이제 역수입하는 거죠. 고려시대 때까지 있었던 고구려인들이 했던 그 수모를 역수입하고. 근데 현재 일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상 그냥 받아들이기 좀 그러니까 우리는 애국가를 일본에게 주는 거예요. 일본은 이걸 주는 대신 애국가를 수용해야 된다. 송창식의 내 나라 내 계례를 편곡을 해가지고 카라연합 애국가로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이 동시에 부를 수 있는 카라연합 애국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이 서로 교환하면서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 한국에 현재 하는 씨름도 일본 사람들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협정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자존심을 만족을 시키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앙금들을 푸는 거죠. 그래서 고대와 현대가 서로 용서하고 간영하고 해하고 포용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카라연합주의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행사 그리고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교 문화주의의 토대를 둔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라연합주의는 한국과 일본의 고대국가 출현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부여 족속을 기본으로 그 전시대의 고조선을 향해서
새로운 민족을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이념이다. 새로운 이념의 표대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